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F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총 5문제가 나왔어요.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하래요. 표 1에서 가족수 자녀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가족수 자녀라는 게 지금 우리 디얼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가족수 자녀라는 거를 이용해서 회비를 우리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다가 이제 회비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회비를 이제 계산할 때는 가족수 자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글자가 이제 1이면 3만 원이다. 그리고 2면 6만 원, 3이면 이제 8만 원, 4면 이제 10만 원, 5면 이제 12만 원. 그 외에는 이제 0으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요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요 첫 번째 글자를 꺼내 올 때는 우리가 이제 레프트라는 그 함수를 먼저 꺼내 오고, 그 꺼내온 그 값이 1이랑 똑같아, 우리 2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4랑 똑같아, 5랑 똑같아. 그리고 그 왜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봐 줘야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우리 스위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족수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먼저 꺼내 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써주고, 그리고 가족수가 있다. 이 가족수에서 우리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4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 요 이제 첫 번째 문자를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꺼내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우리 스위치 함수 그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스위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비교값 1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비교 1과 이제 똑같을 때 그때 이제 반환할 그 값을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교할 값이 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뒤로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비교값 두 번째 거, 반환할 값 두 번째 거요. 그리고 만약에 또 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우리 비교값 세 번째 거, 반환값 세 번째 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런 데이터랑 싹 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때 일치하는 그 비교값이 없을 때 그때 반환받을 그 값을 우리가 맨 뒤에다가 이제 써줄 수 있습니다. 해서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일치하는 그 값이 없을 때 그때 반환할 그 값이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레프트 함수 써서 우리가 구해 놓은 거 있죠. 이걸 이제 인수값으로 집어넣고 그때 그 인수값이 이제 1이랑 똑같냐, 1이랑 똑같으면 요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2랑 똑같으면 요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 쓴 거 요거 이제 잠깐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스위치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인수 쓰는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 요거 이제 한 글자 꺼내온 거 요거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레프트 함수를 꺼내온 게 1이랑 똑같아? 1이랑 똑같으면 그때 이제 무슨 값을 반환해라? 우리 이제 3만원이라고 그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만약에 내가 이제 레프트 함수를 꺼내온 게 2랑 똑같으면 그때 6만원을 이제 반환해라. 그때 만약에 이제 3이랑 똑같으면 우리 8만원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4랑 똑같으면 우리 10만원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10만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5랑 똑같으면 그때 이제 12만원 그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라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0으로 계산하래요.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교할 값들을 여러 개 썼는데
그 값들과 일치하는 그 값이 없을 때 반환할 그 값을 우리가 뺀 뒤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12만원 그 뒤에다가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0이 이제 나올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도 회비가 없다, 0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했더니 전부 다 이제 0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0이 나왔다, 그 얘기는 뭔가 이제 잘못됐다는 그 얘기요. 여기서 지금 이 식에서 잘못된 거 그거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여기서 이제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4랑 똑같아, 5랑 똑같아. 얘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 값들이 왜 잘못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가족수 자녀에서 왼쪽에서 첫 번째 그 글자를 이제 꺼내왔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left가 됐든 right가 됐든 mid가 됐든 이런 함수로 뭔가 이제 값을 추출해내면 그 값들은 싹 다 이제 다 텍스트예요. 텍스트로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왜? 이런 함수들은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들은 싹 다 이제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전부 다 결값을 문자 값으로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 1이랑 똑같아, 숫자 2랑 똑같아, 숫자 3이랑 똑같아, 숫자 4랑 똑같아, 숫자 5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써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교할 값을 쌍따옴표로 묶어서 문자 1이랑 똑같아, 문자 2랑 똑같아, 문자 3이랑 똑같냐, 아니면 문자 4랑 똑같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자 값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값을 이제 비교해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얘는 4명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만원이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3명이니까 우리 8만원이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5명이니까 12만원이 나오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2명이니까 우리 6만원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탈퇴예요. 탈퇴니까 이제 0이 나오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1명이니까 3만원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족수, 자녀,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를 전부 다 이제 꺼내 왔습니다. 그 값이 1이랑 똑같으면 그때 이제 3만원을 출력해 달라. 2랑 똑같으면 우리 6만원을 출력해 달라. 3이랑 똑같으면 8만원을 출력해 주고, 4랑 똑같으면 10만원 요 값을 이제 출력해 주고, 5랑 똑같으면 12만원 요걸 이제 출력해 달라. 만약에 내가 이제 레프트 함수를 꺼내온 그 값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일치하는 그 값이 없을 때 무조건 0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때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값을 추출해내면 그 값들은 싹 다 우리 텍스트로 반환이 된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비교할 값들을 써줄 때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자 1이랑 똑같아, 문자 2랑 똑같아, 문자 3이랑 똑같아, 문자 4랑 똑같아, 문자 5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할 값들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우리의 고향 주소가 있고 우리 생년월일이 있대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해당 조를 우리 F3에서 F8번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다가 우리 각각 조를 이제 우리 전부 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고향 주소가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우리 C열에 우리 생년월일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조라는 걸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 고향 주소가 서울시거나 부천시거나 안양시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태어난 해가라고 있어요. 태어난 해가 1981년 이하일 때 A조래요. A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B조. 그거를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향 주소는 지금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그리고 태어난 해가 1981년 이하야?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태어난 해는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에서 우리가 이제 연도를 추출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크게 보게 되면 우리 고향 주소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태어난 해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이제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은 우리가 싹 다 이제 and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식을 쓸 때, 조건식을 쓸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and라는 그 함수로 우리의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태어난 해에 대한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 고향 주소요. 고향 주소는 우리 서울시인 거 찾으래요. 그리고 부천시인 거 찾으래요. 그리고 이제 안양시인 거 찾으래요. 근데 그때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거나로 묶여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랑 똑같아, 부천시랑 똑같아, 안양시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조건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오화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고향 주소 거기 써져 있는 걸 보면 지금처럼 서울시 성동구다, 서울시 성북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구까지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랑 똑같아, 부천시랑 똑같아, 안양시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볼 때는 우리가 고향 주소에서 왼쪽에서 요 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레프트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고향 주소에서 이제 왼쪽에 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물어봐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향 주소에 대한 이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로 묶어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서울시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양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고향 주소를 이제 물어볼 때는 지금처럼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 함수로 물어보면 되겠죠. if라고 써주고 우리가 크게 이제 조건을 봤을 때는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과 태어난 해에 대한 그 조건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end 함수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을 먼저 쓸 건데 그 조건은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그때 우리가 오화 함수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오화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이 고향 주소에서 일단은 왼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서울시랑 똑같아, 부천시랑 똑같아, 안양시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요 세 글자를 꺼내올 때는 우리가 레프트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레프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이 고향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 고향 주소에서 우리 왼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각각의 시를 싹 다 이제 꺼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레프트 함수 쓴 거 요거 이제 컨트롤 C 눌러서 이렇게 이제 복사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 뒤에서 내가 왼쪽에서 세 글자 꺼내온 게 서울시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첫 번째 거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왼쪽에서 세 글자 꺼내온 게 이번에는 우리 부천시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붙여넣기 또 해서 내가 이번에 왼쪽에 세 글자 꺼내온 게 안양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고향 주소에 대한 이 조건은 세 가지 다 물어봤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오화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은 이제 싹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어난 해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 생년월일을 봤을 때 태어난 해 연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년월일을 싹 다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연도를 추출한 다음에 그 연도가 1980일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주고 내가 이제 생년월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생년월일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년월일에서 우리 연도만 이제 추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추출한 그 연도가 1980일 이하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작거나 같다 1980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태어난 해에 대한 그 조건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엔드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A조라고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A조 요거 이제 출력하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B조라고 우리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B조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있을 때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식이 여러 줄로 이제 표현이 돼 있어서 알아보기 힘드니까 일단 엔터 누를게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이제 A조래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A조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은 서울시이거나 아니면 부천시이거나 안양시이고, 그리고 태어난 해가 1981년 이하일 때 A조라 그랬죠. 그때 이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서울시이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이 1981년 이하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조가 나온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서울시는 맞는데 생년월일에 이 태어난 해가 1981년 이상이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B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부천시입니다. 부천시인데 이 사람은 1981년 이하가 맞죠? 이하이기 때문에 A조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부천시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생년월일이 1981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B조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안양시예요. 안양시이고, 그리고 1979년생이래요. 그러면 1981년 이하가 맞죠? 맞으니까 지금처럼 A조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우리 이제 성남시래요. 성남시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B조가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를 전부 다 이제 A조다, B조다 그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식을 작성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이 전부 다 이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내가 작성한 그 조건에 만족하면 A조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B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리고 우리가 if에서 우리 조건식을 봤을 때 우리 end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요만큼이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해서 이 첫 번째 조건은 전부 다 우리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을 싹 다 이제 써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태어난 해에 대한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때 우리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은 서울시랑 똑같아도 되고요. 우리 부천시랑 똑같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 안양시랑 똑같아도 되죠. 해서 내가 레프트 왼쪽에서 세 글자 꺼내온 게 서울시랑 똑같아, 우리 부천시랑 똑같아, 레프트로 꺼내온 게 안양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요 세 개 조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오화 함수를 지금 여기서 이제 가로를 열어서 여기까지 싹 다 오화로 다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HS 사용요금 요걸 이제 작성해야래요. 요걸 이제 작성해서 우리 2의 12에서 2의 20번 그 영역에다가 사용요금 요걸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역에다가 우리 사용요금을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이제 HS 사용요금은 사용시간이랑 우리 할인시간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를 받아서 사용요금을 이제 계산해서 되돌려준다 그렇게 써져 있죠. 해서 우리 퍼블 펑션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가로로 이렇게 이제 사용시간하고 할인시간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그래서 우리가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삽입의 모듈에 들어가서 모듈을 이제 삽입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이제 써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 그림상에 있는 거 요거를 퍼블릭 펑션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퍼블릭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 다음에 펑션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HS 사용요금이요. 사용요금이 있다. 사용요금 가로 열어주고요. 사용시간 컴마 우리 할인시간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엔드 펑션이 이제 자동으로 뜨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화면 크기 요거 조정 좀 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사용 요금을 이제 계산할 건데 사용 요금이라는 거는 사용 시간이 이제 30시간 이상이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30시간 만약에 미만이라면 30시간 미만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사용 시간이 30시간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if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if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내가 이제 사용 시간 그게 있다. 이 사용 시간이 크거나 같다 30에서 30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30 이상일 때는 우리 hs 사용요금에다가 어떤 값을 변환해라. 지금 요 식을 이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똑같이 이제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사용 시간 빼기 우리 할인 시간이요. 할인 시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서 똑같이 이제 가로 닫아주고 곱하기 이제 2,50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썼던 요 식은 컨트롤 C 블럭 잡아서 이제 컨트롤 C 눌러주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만약에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V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눌러서 만약에 30시간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else로 찾아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달라 그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요거는 이제 다 똑같으니까 뒤에 2,500 요거를 이제 우리가 3,00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if 쓸 거 다 썼으니까 그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end if 요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해서 사용 시간이 30시간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30시간 이상일 때는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면 되겠죠. 그때 우리 도구 모음에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 요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칸부터 계산하면 되니까 요 첫 번째 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수식 입력줄 그 앞에 fx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 마법사가 뜨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hs 사용요금 이곳에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사용 시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사용 시간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 밑에 이제 할인 시간이요. 할인 시간도 지금 이곳에 있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사용 요금이 127,500원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중간값의 차를 우리 B의 24번에서 B의 26번 그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운동명들이 각각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써져 있고 그때 중간값의 차이를 여기다 이제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중간값의 그 차를 이제 구할 때는 레슨 비용에 전체 이제 중간값이랑 각각 이제 운동별로 중간값의 그 차이를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메디안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레슨 비용의 전체 이제 중간값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메디안 이렇게 이제 함수를 쓴 다음에 그때 우리 레슨 비용이 지금 이곳에 쭉 들어있으니까 이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 전체 레슨 비용의 중간값이 35,000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슨 비용의 이제 전체 중간값을 다 구했으면 이제 각 운동별로 우리가 이제 중간값 그걸 이제 구한 다음에 서로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각 운동별로 중간값을 구할 때는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랑 우리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수식으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메디안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다시 메디안이라고 쓰고 이제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그 조건은 이제 한 가지만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이제 조건 가로는 쓰지 않아도 되겠죠.
해서 지금 이 범위에서 이 운동명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명과 똑같은 걸 찾아라. 이게 이제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레슨 비용이요. 레슨 비용에 우리 중간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메디안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만 원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채우기 엔진에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F4번 눌러주고요. 우리 레슨 비용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F4번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의 24번 셀이요. A의 24번 셀에는 지금처럼 수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 이제 써준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번 누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수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헬스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그 밑에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스쿼시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24번 요 셀을 찍은 거는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요 A의 24번은 그냥 우리가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각각 이제 운동명들마다 이렇게 이제 중간값, 그 중간값이 싹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레슨 비용의 전체 중간값을 아까 다 구해놨죠?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구한 게 각 운동별로 우리의 중간값 그걸 이제 구했으니까 서로 이제 빼주면 되겠죠? 해서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메디안 함수가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되죠. 그때 우리가 이 레슨 비용의 전체 중간값을 구할 때도 이 전체 비용은 우리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15,000원 마이너스 이제 15,000원 그렇게 나왔죠. 왜요? 아까 우리 레슨 비용의 전체 중간값은 우리 35,000원이었고 그리고 우리 수영 중에 우리 중간값은 5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마이너스 15,000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근데 그때 중간값의 그 차는 양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얘네들 이 값들을 이제 양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ABS 요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썼던 이 식에서 맨 앞에 찾아가서 이제 ABS 그 함수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 맨 뒤에 가서 ABS 그 함수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아까는 마이너스 15,000원이었는데 그냥 이제 15,000원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음수였던 게 전부 다 이제 양수값으로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레슨 비용의 이제 전체 중간값 그걸 이제 구해 준 거고 그리고 우리가 메디안하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각각 이제 운동명별로 우리 이제 레슨 비용의 중간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개 값을 서로 이제 빼서 차이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준 거고 여기서 이제 차이 값을 구했을 때 우리 음수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있었어요. 해서 음수일 때도 양수를 이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식을 우리가 이제 ABS로 묶어서 절대값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를 참조해서 뒤에 24번 그 셀에 그랬어요. 뒤에 24번 그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다가 우리 운동명이 이제 수영이고 그리고 사용시간이 이제 20 이상인 그 회원들 중에서 최소 사용요금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사용요금을 싹 다 이제 계산해 놨죠. 그때 이 사용요금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운동명이 일단 수영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시간이 20 이상인 그 데이터만 이제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이거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최소 사용요금 그걸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min하고 if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min하고 if 요 두 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함수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이 두 개니까 조건 가로를 이렇게 묶어서 첫 번째 조건 써주고요. 그리고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조건 가로 열어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사용요금에 우리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min 가로를 닫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min 함수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로 열어주고요. if 쓰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은 운동명이 이제 수영이랑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명이 들어가 있는 이 범위들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수영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은 사용시간이 2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사용시간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고 이 범위에서 우리 크거나 같다 20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다 썼으면 이제 뒤에서 우리가 컴마 하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는 사용요금의 최소값을 이제 구해줄 거예요.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사용요금에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요. 맨 뒤에서 이제 우리 min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열 수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만원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운동명이 이제 수영인 게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사용 시간을 봤을 때 지금처럼 60이다, 28이다, 25다 그렇게 써져 있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사용 시간은 20 이상입니다. 해서 우리 운동명이 수영이고 사용 시간이 이제 20 이상인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사용 요금에 이제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했더니 지금 최소값 6만원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지금 요 식은 요 한 칸에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달러를 붙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이제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사용요금의 우리 min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요. 이렇게 하면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 문제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들은 없었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 바랍니다.